대한민국이 소멸 위험 국가로 지정되었습니다. 앞으로 한국에서의 모든 비인구 증가적 행동은 모두 금지됩니다. 지금 말한 뉴스가 곧 우리의 현실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대한민국 출산율이 0.8을 넘어 0.78을 기록했습니다. 2월 22일 통계청에서 발표한 2022년 출생 사망 통계에 따르면 22년 합계 출산율은 0.78을 기록, 역대 가장 낮은 수준이라고 합니다. 2018년 0.98을 기록하여 1점대가 깨진 지 2년 만인 2020년에 0.9를 돌파하였고, 다시 2년 만인 2022년에 0.8대를 깨고 0.78을 기록했습니다. 합계 출산율이 낮은 것도 문제이며 이 속도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는 것이 큰 문제입니다. 이미 세계 1등의 자리가 확고한데 그 자리를 내어주지 않기 위해서 대한민국은 열심히 달리는 중입니다. OECD 국가 출산 합계율과 비교해보면 이 수치가 더욱더 암담합니다. 1위는 이스라엘로 합계 출산율 2.9를 기록하였고, 대한민국은 0.78을 기록하여 꼴등을 기록하였습니다. 여기서 더 문제점은 대한민국의 바로 윗순위인 이탈리아가 1.24로 한국과는 무려 0.46이나 차이가 난다는 점입니다. OECD 다른 국가들의 자료는 2020년의 자료라서 현재 자료와는 차이가 적을 수는 있겠지만, 대한민국이 가장 소멸하기 쉬운 나라라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OECD 국가가 아닌 다른 국가들과 비교를 해보면 어떨까요? 애석하게도 그 외 다른 나라들 중에서도 한국과 합계 출산율이 비슷한 나라는 역시 없습니다. 많은 국가들이 오히려 OECD 국가의 평균 출산율인 1.59를 넘어가기 때문입니다. 다만 현재 어떤 나라가 한국을 빠르게 뒤쫓고 있는데 그 나라는 바로 중국입니다. 중국은 1999년 한 번을 제외하고는 1995년 이후 꾸준히 합계 출산율 1.6명 이상을 기록해 왔습니다. 2019년 1.7명으로 반짝 뛰었다가 2020년에 1.3명으로 한꺼번에 0.4를 날려버렸습니다. 합계 출산율이 줄어드는 속도가 매우 빠른 편입니다. 1년 만에 0.4를 떨어뜨린 적은 최근에 한국도 세우지 못한 기록이니까요. 이것을 걱정한 중국 정부는 이미 세자녀 출산을 허용하기도 하였으며 사교육 금지, 여아 출산 낙태 처벌 등의 방안을 내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합계 출산율을 쉽게 올리지는 못할 것으로 중국 당국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합계 출산율이 떨어지는 것은 부동산 가격의 급격한 상승, 사교육비의 과도한 증가 등입니다. 이미 BBC나 블룸버그 등의 외신 매체들도 한국과 중국의 급격한 인구 절벽에 대해 많은 기사를 내고 있으니까요. 한국이 선두를 치고 가는 가운데 중국이 한국을 앞지르기 위해서 노력하는 중입니다. 하지만 2023년 현재 대한민국이 굳건하게 1등을 지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미 어두워질 대로 어두운 현재에 더해서 더 짙은 그림자가 있습니다. 바로 앞으로도 출생률이 늘어나기 힘들다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현재를 어떻게 예측했는지 한번 볼까요? 10년 전 유엔에서 내어놓은 세계 인구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정도에는 출산율이 1.39 정도까지 반등할 수 있었으리라 생각했던 듯합니다. 하지만 10년이 지난 지금 우리의 합계 출산율이 1.3까지 반등하였나요? 이러한 예상이 완전히 빗나간 것임을 볼 수 있습니다. 빗나간 것을 넘어서서 인구 구조의 변화가 완전 예측 불가능한 수준으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앞으로의 인구 예상을 극도로 보수적으로 잡아야 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미래를 어떻게 보아야 할까요? 2022년 현재 대한민국의 인구는 대략 5,100만입니다. 2050년 기대 예측 인구는 약 4,700만 명인데 이것은 출산율을 중위로 잡고 가정하여 예측을 한 결과입니다. 4,700만보다 더 최악의 상황을 가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약 500만 명의 인구가 줄어든다는 것은 현재 인천과 대구 인구를 합친 사람들이 사라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합계 출산율은 어떻게 예상하면 될까요? 통계청 자료에서는 현재 출산율보다는 점점 높아져 2030년에는 0.96, 40년에는 1.19, 50년에는 1.21 정도로 합계 출산율이 상승할 것이라는 통계가 있었습니다. 과연 향후 미래 대한민국의 합계 출생률이 반등할 수 있을까요? 과거 자료를 통해서 현재를 봤을 때 예측보다 더 안 좋은 상황을 볼 수 있는 것처럼 지금은 미래를 생각할 때 최악을 생각해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요? 출산율과 더불어서 OECD 다른 국가와의 비교해서 중점적으로 보아야 할 점은 첫째와 출산 연령입니다. 출산율이 높은 나라일수록 첫째와 출산 연령이 낮은 것이 특징인데 출산율 2.9를 기록한 이스라엘은 첫째와 출산 연령이 27세,
출산율 1.76의 터키는 출산 연령 26세, 출산율 1.6의 미국은 출산 연령 27세로 OECD 대부분의 국가가 20대의 아이를 낳습니다. 첫째와 출산 연령이 30대를 넘어가는 나라는 아일랜드, 네덜란드, 일본 등 10개 국가이며 한국은 유일하게 2020년 기준으로 32살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참고로 대한민국의 미래 지표로 많이 살펴보고 있는 일본의 합계 출산율은 1.3, 첫째와 출산 연령은 30세입니다. 일본에게는 질 수 없지. 일본을 가뿐하게 넘어버린 대한민국입니다. 역시 일본에게 지지 않는 대한민국을 볼 수 있겠죠? 대한민국의 인구가 향후 절망적이라는 것은 대한민국 출산 순위별 비중을 보아도 알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아기들은 대부분이 첫째 아이였습니다. 다만 첫째 아이의 비중이 60%를 넘긴 적이 없었는데 2022년 처음으로 첫째 아이의 비중이 60%를 넘기며 대부분의 집은 이제 아이를 한 명만 낳는 것입니다. 2012년 첫째 아이의 비중은 52%였지만 현재 2022년 첫째 아이의 비중은 63%로 무려 10% 이상 높아지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두 번째, 세 번째 아이의 비율이 10% 이상 줄어들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이를 낳는 산모의 초산 나이는 점점 높아지며 만약 낳게 되더라도 아이는 오직 한 명이라는 집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둘째를 낳는 비중은 지난 10여 년간 매년 1% 이내로 떨어졌었지만 22년에는 무려 4.5%가 한꺼번에 떨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왜 아이를 낳지 않을까요? 신혼부부들이 고민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이를 낳아야 할지 말지를 고민하는 중입니다. 결혼을 하여 아기를 낳는 것은 전통사회에서의 일반적인 상식이었습니다. 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는 집안의 일꾼이 되며 경제력을 증가시킬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결혼을 하고 바로 아이를 낳는 방식이었죠. 물론 아기에 대한 고민 이외에도 집값, 직장 내 출산휴가 사용 여부 등의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그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 아이를 낳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점점 더 많은 생각을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오늘은 2022년 출생률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계속해서 대한민국 인구와 관련하여 영상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